자,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9,000불대를 돌파하면서 잠시 동안 굉장한 환희가 느껴졌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세력들의 계략, 그냥 비트코인을 인정 사정 없이 떨궈버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8,664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정말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상승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떨어져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이런 소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인데요. 정부, 내국인 암호화폐 세율 20% 이것을 이제 기타 소득세로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소득을 올리시면은 20%를 떼간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습니까? 20% 세금 걷는 거 돈 잃은 사람 세금 감면도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주목과의 성격으로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 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 역시 추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 빗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었다. 802억 원 정도가 됐었죠. 자, 이것이 바로 내국인 암호화폐 기타 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것이다. 빗썸으로부터 걷어들은 802억 원은 이제 준비운동에 불과했다. 진짜로 본격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살벌해질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 댓글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가지고 각 기술 관련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도 확보할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 도입에 관련된 여러가지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해줘야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샌드박스는 전부 다 제외를 시켜버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CFTC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디지털 자산 합법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합법화를 먼저 시켜주든지 제대로 샌드박스 등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본격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제스처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돈만 달라고 하니까 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일단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최소한 저희가 그때 이 암호화폐가 사기인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암호화폐는 제대로 된 자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딱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는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죠. 개, 돼지는 이 농장주에 복종하라. 이 동물농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러시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 신임 총리 이름이 미하일 미슈스틴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를 지지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관련된 필요한 전문 지식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릴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도 있고 발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맞는 그런 규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SV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SV의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거래소 몇 군데에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가격 조작이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이번 상승은 말 그대로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 크레이그 라이트 측에서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없음을 인정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SV의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이제 기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뻥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의 개인키 마지막 조각을 얻었다. 이게 구라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 사기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놈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깜빵에 쳐 넣어야 되겠죠.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라이트 관련된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갑 중에 일렉트럼이라는 지갑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제품의 버전 중에 알림 버그가 있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 버그를 통해 가지고 가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킨 후에 프라이빗 키 및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프라이빗 키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역시 오프라인 보관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암호화폐 조사기관인 디지털 에셋 리서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작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분 30초간 비트코인 가격이 $100 이상 움직인 사례 100건을 암호화폐 거래소 가격 움직임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래소들 10개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리퀴드, 후오비, 코인베이스, hitbit, 비트스탬프, OKX, 제미니, 비트파이넥스, 비트플라이어 등 여기 있는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가격을 먼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에서 움직이는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래소들의 가격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은 나중에 국내 거래소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쉬면서 볼 수 없는 영상,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라고 합니다.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예. 자, 물론 이것이 연금 개혁 때문에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콩 절이 가라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노랑조끼 사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프랑스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온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자, 그러면 다시 암호화폐 소식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비트코인 떡락 때문에 3대 마진 거래소에서 1시간 동안 비트코인 포지션 2억 8,300만 달러 정도가 강제로 청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롱숏 포지션을 보시면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롱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 상승세는 완전히 꺾인 것이냐, 불안해해야 되는 것이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왔어요. 올라온 후에 보통으로 이 채널 상단을 다시 한번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면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500불대에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아직도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비트코인 가짜 상승, 이 개미들을 구석에 몰아넣었었던 가짜 상승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하락형 쐐기에서 아래쪽으로 이탈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선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지지를 받고 버텨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중에 무려 130억 달러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CME 갭이 생겼습니다. 8,720불 위로 올라가면은 채울 수 있는 그런 CME 갭인데요. 반대로 아직까지 7,600불대 CME 갭도 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메꾸려면은 언젠가는 8,720불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제 비트코인 떡락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소잃고 외양간이 왜 부서졌는지를 연구하는 시간,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대 마진 거래소 외에도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중에 대리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UTC 기준으로 오전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1억 달러 상당의 숏을 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숏이 쳐 내려가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탑 로스를 걸어놓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도미노처럼. 그러면서 하락이 가속화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치사한 세력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중국의 춘절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 중국 춘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춘절 전에 있었던 펌핑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춘절 전에 펌핑 400달러까지 왔었다가 춘절 때, 춘절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춘절 전에 371달러까지 하락.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000달러 상승 800달러 하락. 2018년도 14,000불 상승 7,000달러까지 하락, 50% 하락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도 4,041불까지 올렸다가 3,350불까지 내린 일이 있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5, 6%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10% 더 떨어지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긴코 원숭이 교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애들이 파는 거 러시아 애들이 집었으면 오히려 더 낫겠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꺼번에 700달러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다시 한번 최고치를 크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왜 이렇게 채굴자들은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반감기의 힘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인데요. 100% 추측인데 이 채굴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반감기 전후에 큰 상승 보여주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단에 추세선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는데 다음 종착지는 15,8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사라지지만 않으면은 빵원이 되고 망하지만 않으면은 가격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터 쉬프. 자, 피터 쉬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나름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뭐가 한이 맺혔는지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죠. 툭하면 비트코인을 욕하고 비트코인이 1000달러 갈 거라고 했는데 1000달러는 커녕 9000달러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지 이번엔 또 특별한 개소리를 시전을 합니다. 최근에 트윗을 올려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들이 사라졌다. 가치 없다면서 들고 있었다네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면은 내 비트코인 지갑이 망가져가지고 내 비번을 못 알아먹는 것이다. 이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다가 쓸데가 없고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멍청한 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건만 이 정도로 나쁠 줄은 몰랐다. 정말 참신하죠. 지갑 관리를 못하는 것을 비트코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거 그냥 당신이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았고 비트코인 지갑이 고장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특이한 양반이에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미워하는지. 정말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냥 무시를 했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금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이 양반이 언젠가는 자신의 의견을 처리할 그날을 한번 또 기다려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좋아요 버튼과 광고 시청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이 영상을 그냥 켜두시고 다른 볼일을 봐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광고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 클릭을 해주셔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 크립토 토마토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힘찬 월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